네, 성공 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너무나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여길까? 이곳일까? 저곳일까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려봐야겠죠. IBM 채용팀장이시자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시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함께하셨고요. 네, 그 옆에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알짜 꿀팁만 쏙쏙 뽑아주시는 더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상반기에 응시를 하고 취업에 도전을 한 우리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2명이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두 분이 보시기에 상반기 취업 어땠는지 먼저 김태성 컨설턴트님부터요. 예, 심리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맞고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뭐 일대 팩트로 보자면 상반기에 채용 공고 수 자체가 굉장히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제대로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고 했던 친구들은 많이 합격했어요. 또 예, 그래서 제 학생 중에는 일부 CJ 계열사 중에는 들어갔더니만 아는 친구들이 저한테 네. 배웠던 친구들이 4분의 1이라서 그래요? 너무 반가웠다. 그만큼 합격률을 높이셨다라는 예, 그래가지고 어깨가 잠깐 나에게로 이렇게 오면 CG 좀 해주세요. 가능하다. 네. 어깨 올라가는 게 CG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반기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네. 심정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어려울 건데요.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채용 공고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대로만 보자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태성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반기 공고 자체가 하반기 대비해서 오픈율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취준생 분들 입장에선 사실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도 한 가지 조금 작년 대비 유의미했었던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개념 자체가 조금씩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는 지난주에 IBK 계열사랑 LG 계열사의 최종 합격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수시 상시 채용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지원자분들이 갖고 계신 이 정량적인 요소들을 갖고 내가 어느 공고를 찾아서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힘겨운 싸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취업 안내자를 자청하고 나서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든든한데 나에게 꼭 맞는 직장을 현명하게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계 IT 업계를 준비하는 컴공 4학년 남학생입니다. 전공을 컴공을 했지만 꼭 엔지니어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앞으로 전망 있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일한 뒤에 해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해외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구글에서 공채가 떴고 또 수시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반기에는 IBM에서 신입 공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용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 꿈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공채 배틀그라운드 만나본 사연은 청운의 꿈을 안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어떤 기업을 가야 할지 고민인데 구글과 IBM 두 기업을 좀 꼽아주셨어요. 두 컨설턴트님들은 각각 어느 기업을 추천하시는지 먼저 김태성 컨설턴트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예, 이게 배틀그라운드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스텔라 선생님은 저희 방탄복을 주시고 저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오니까 저 오늘 아니죠. 제대로 좀 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뒤에서 막으시고. 제대로 네. 해보려고 재킷도 가져왔는데 이거 매주시는 그러셨어요. 바람에 여기 군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군용은 저기 비상식량 빼고는 다 별론데 이걸 매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원래 근데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고위직 장교분들은 뒤에 계시니까 사실 예. 그렇게 방탄복이 필요가 없다. 예. 스텔라 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네. 좀 구차하네요. 예. 제작진에서 제가 선택한 기업은 IBM입니다. 아, 예. IBM. 네. 왜냐면 이제 구글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구글은요, 신이 자랑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근데 IBM은 신이 숨겨둔 괜찮은 직장이에요. 굉장히 아주 꼭꼭 숨겨놨어요. 그 이유가 IBM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앞서 나가는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IBM 내에서 보면 모든 기능들이 한국 IBM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네. 조직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 네. 그리고 여기는 B2B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 일반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이 회사가 얼만큼 훌륭한지 잘 모르는데 신만이 알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얼마큼 좋은 회사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어떻게 가시면 하시는 좋을 것 거예요? 같아요. 컨설턴트님은 그럼 10만이 알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IBM이 제 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1년 동안 IBM에서 오늘 근무했습니다. IBM이란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스텔라 쌤은 어느 기업 선택해 너무 주셨나요?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는 길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구글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춘지에서 세계 최고의 다국적 직장 최근 3년 연속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취준생 분들께서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을 통틀어서 가고 싶은 1순위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구글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구글을 네. 선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각각 꼽아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어디를 간다고 해도 너무 좋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만큼 맞아요. 좋은 기업이라서 사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우리 취준생들은 실제 선호도가 어떻다고 하나요? 먼저 스텔라 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IBM이나 구글이나 사실은 합격을 한다고 하면 다 너무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두 기업을 모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구글 코리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딱 한 방을 날리자면 물론 이 연봉의 의미가 크게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개인의 어떤 직급이나 실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요. 네. 19년도 집계를 만약에 봤을 때 구글 코리아 평균 연봉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9,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IT 기업에서는 아주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연봉과 네. 처우가 1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졸 인턴의 경우에는 이제 월 200만 원 내외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큰 처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구글입니다. 우리 스텔라 쌤 사실은 지금 아직 공채 배틀 그라운드에 안 들어갔고요. 아직은 취준생들 선호를 여쭤본 건데 네. 벌써부터 네. 구글의 강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태송 쌤 보시기에는 취준생들의 선호도 어떤가요? 예, 뭐 연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봉이 이제 직원들이 나이가 많으면 연봉은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절대적인 혼란스럽게 수준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제가 채용팀장에 있었을 때는 한국 대학생들 그 외국계 기업 선호도 3년 연속 1위였거든요. 예. 근데 뭐 아쉽게 제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구글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 선호도라는 측면에서는 구글 승. 네. 이거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역발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좋은가? 네. 남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선호도도 적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어허. 내가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 기회는 훨씬 더 많을 그렇죠. 거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IBM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B2B하고 B2C하고는 절대적으로 학생들한테는 B2C 쪽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접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롯데백화점에 열광을 해요. 그런데 실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먹여 살리는 곳은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이 롯데백화점에 한 매출이 한 20배 정도가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데백화점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IBM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IBM 컴퓨터를 써본 적 있습니까? 수십억짜리인데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삼성 컴퓨터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 서비스는 우리가 많이 겪어봐요. 그런데 IBM의 서비스를 겪어봤냐? 이거 수백억까지도 하거든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는 그닥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특히 IT 전공자, 여기 IT 전공자였잖아요. 예. 이 친구가. 네, 그러네요. IT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문계 지원자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IBM이 IT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입사자를 보면 30에서 40% 정도가 인문계 출신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
선호도에 휘둘리지 말아라. IBM을 집중하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시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 안 했군요, 아직. 이분한테 주어진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최상의 조건만 뽑아서 후회 없는 첫 직장을 고르는 기준을 살펴봐야 될 텐데 불꽃 배틀이 예상되는 1라운드 핫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업과 비즈니스입니다. 자,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또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태성쌤 답변해 주실까요? 예, 사업 분야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네. 예. 예, 그 IBM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사업 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IBM에 다녔을 때 외부에서 그 황당한 그런 요구들을 저한테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야, 노트북 어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아, 노트북 좀 싸게 구해줘. 예. 그럼 저는 답변이 항상 용산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BM이 노트북, 이 작은 PC를 그 사업을 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 IBM 하면 그냥 컴퓨터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 부분은 전체 매출의 20%가 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하드웨어 당연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 하고요. 이거는 뭐 그 업계 1위 항상 계속 고수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컨설팅 사업부도 있어요. 네. IBM이 그 말랑말랑한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까지 해요. 이것도 업계 1위예요. 그런가요? 예. IBM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써본 적 없으실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업계 2위입니다. IBM 소프트웨어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IBM에서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서비스 하는 것도 IT 서비스도 1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은 은행이지만 그 뒤에 돌아가는 것들은 IBM이 다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IBM을 항상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단한 회사다, 기업이다. 자, 스텔라쌤, 네. 우리 구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분야를 이제 살펴보려면 주 수익 구조를 한번 뜯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구글 코리아의 주 수익 구조를 보면 사실은 현재까지도 광고 수익 기반이 이제 대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고 수익이 두 가지 통로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구글 검색 엔진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이제 광고 애드워즈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글 네트워크 웹사이트라고 해서 타 웹사이트나 블로그 운영자분들이 이제 구글 광고 솔루션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광고 매출이 주요 매출은 맞다. 하지만 이제 사업 분야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광고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기타 수익 부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수익 사업 부문이라는 것은 저희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구독, 예. 아니면 뭐 하드웨어, 구글 클라우드 있고요. AI 스피커 등의 하드웨어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구글 외에 모바일 사업 분야도 B2C 영역 말씀해 주셨는데 AI 기반으로 해서 홈, 엔터테인먼트, 쇼핑, 예약 등으로 아주 확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 관련해서 엑스랩도 있고 또 드론 배달, 프로젝트 윙 등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18년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의 이제 기타 수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글 얘기 참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니가 끓여준 국을 맛있게 먹고 왔고 죄송합니다. 아, 재밌네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어디서 이 네. 미안합니다. 예, 파국이다. 네. 국을 참 어떻게 맛있게 수습하실 겁니까? 간이 참 잘 돼 네, 있어가지고. 파국으로 제가 예. 잠재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기업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나 주요 솔루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태성 쌤. 예, 이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타깝지만 노벨상,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을 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죠. 예. IBM에 6명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과의 대결 한참 이제 관심이 있죠. 그렇죠. 구글에서 확 네,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22년 전에 IBM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세계 체스 챔피언을 IBM의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22년 전에. 예,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는데 2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는 그 미국의 제퍼티라고 그 퀴즈 쇼가 있어요. 거기 네.
연말 우승자, 최종 우승자하고 대결을 벌여서 또 승리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2C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잘 홍보가 안 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 순위를 보면 IBM이 26년째 1위입니다. 26년째요. 예, 특허라는 것은 미래 비즈니스를 얼만큼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6년째 1위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글은 11위. 예. 제가 총 한번 쐈습니다. 아까부터 예, 수치로 총 이렇게 쐈어요. 예. 네, 자꾸 예. 랭킹으로 나와주시니까. 예, 이게 자, 2위하고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네. IBM 같은 경우에는 9,000건이 넘는데 2위가 삼성인데 어이구. 삼성이 5,000건대예요. 그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압도적인 일이다. 그 특허를 받은 분야도 보면은 미래 4차 산업혁명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것들 있죠.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퀀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그 특허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IBM은 미래 비즈니스도 지금 충분히 잘 그러네요. 대비하고 있다. 네. 이게 현실로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지 못할 텐데 국내 병원 암 진단할 때 대부분 IBM 컴퓨터와 협진을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IBM 컴퓨터는 암 진단 그 정확도가 99.8%인가 그래요. 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서울대 의사들이 하시는 것도 50%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IBM 컴퓨터가 이렇게 뒤에서 우리의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은행 가셔도 여러분들이 IBM을 겪을 수 있고요. SKT 뭐 이런 거 활용하실 때도 네네네네. 뒤엔 다 IBM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스텔라쌤도 좀 답변 주시죠. 근데 주요 기술력이나 이런 솔루션을 뭐 어떤 특허나 랭킹 이런 순위로만 판단하기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글의 저는 세 가지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기술력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술력이 정말 출중한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구글은요. 예,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수 합병을 해서 혁신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외부 의존도가 낮은 탄탄한 자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선행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 수준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 단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컴퓨팅 그 리소스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구글에서는 절대적으로 IBM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계 표준에 가까운 오픈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구글은 이렇게 지금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을 전략적으로 인수를 해서 융합 신산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키워드까지밖에 보지 않았는데 매우 뜨겁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네. 자,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 채용 프로세스였고요. 국내 채용과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 두 기업 모두 아마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정쌤? 예. 겉으로 보기에는 IBM의 채용 프로세스는 일반 채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것을 깊이 보면은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 IBM의 채용 프로세스는 굉장히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류 내고 그리고 적성 검사하고 그리고 면접 1차, 2차 하고 이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양한 면접들의 시작을 IBM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그냥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류의 면접들을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예. PT 면접, 토론 면접,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행동 기반의 면접이라고 하는 역량 면접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2시간씩 자면서 그 호텔에서 감금돼서 이렇게 일을 해서 만들어냈던 것. 그러셨구나. 이것을 만들어내서 글로벌에 퍼뜨리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 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형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어차피 IBM 거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왔으니까.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단 그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IBM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괴물 스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로 제가 확 바꿨어요. 그러셨어요? 예.
왜 다 반응이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방송 정말 주의 깊게 보세요. 예, 채용 예. 프로세스 자체를 예. 개발하신 분, 토대를 예. 마련하신 분하고 예.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감탄의 어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 네. 국내 최초로 성적 소수자를 특별히 뽑았습니다. 별도로. 그러셨군요. 예, 이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배려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기업에서는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업하고 인정하지 않는 기업하고는요, 성과를 굉장히 크게 차이를 냅니다. 현재까지는 과거에는 먼저 앞서 나가 있는 회사들을 누가 빨리 따라가느냐, 이게 경쟁력이었다면 네. 이제는 누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앞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성적 소수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해요. 뭐냐면 남들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력이 있고. 예,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있대요.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고선 국내에서 제일 먼저 성적 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뽑기까지 했었습니다. 정말요? 예. 이어서 스텔라 쌤이 또 자랑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성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IBM의 어떤 열린 채용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구글 코리아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몰랐네요. 저는 그 네. 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채용 프로세스의 차별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인재를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상위 10%만 인재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많이 뽑고 그 인재들을 육성해서 우리 기업화하겠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옳고 그르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기업의 철학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은 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핵심 인재들만 뽑겠다. 소위 이제 채용 담당자가 제가 만약에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그 점이 차별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1순위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내가 어느 포지션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안다면 잡 디스크립션에 맞추어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단 이제 일반 어떤 각 부서의 팀장님들께는요, 채용 공고를 이제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채용 과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구글에서는 이 채용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예로 만약에 상사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대면 면접 시에 부하 직원들도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상사가 될 사람을 면접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공평하게 채용을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코리아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본사에서 네. 채용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 네. 코리아에서 채용은 별도로 하지만요. 이 예. 채용위원회에서는 본사와 동일합니다. 예. 정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 IBM 동일하게 정기 채용이 열리기보다는 좀 수시 채용 위주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태석사. IB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대규모 신입 공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집 중에. 글로벌 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보기에는 신입은 우리는 비용이다. 어디다 써먹어? 왜 굳이 신입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느라고 고생을 하느냐라는 네. 것을 외국에서는 글로벌에서 계속 저한테 압박을 주고 있고 네. 아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하는데 매년마다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국 IBM에서의 사장님의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예. 신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용이지만 네.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으로 많이 뽑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채용이 한 8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CSR 차원에서 좀 채용도 진행한 부분이 있고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IBM은 이 점은 되게 높이 평가를 해요. 구글은 일반 외국계 기업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시 상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팀별로 내고 있고요. 채용 공고에는 채용 마감이 따로 없고 필요 인원이 채워지면 채용을 마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 인턴 기간
기간은 총 6개월이에요. 6개월이어서 3개월 근무하고 평가하고 또 최종 근무하고 또 평가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의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채용 특징을 좀 알아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스텔라 쌤이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구글의 채용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전화 면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유선 면접과 구글 행아웃 면접,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면접,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로는 이제 레퍼런스 책을 들어가고 이제 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구글에서 4가지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업무 관련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직무 관련해서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성장 지향성을 구글 코리아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이 직무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 플러스 향후에 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꼭 같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십에서는 내가 뭔가 이거를 통솔해 나가겠다라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구글에서는 무조건 다 다양한 프로젝트 팀 단위로 이걸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을 때 각 팀원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역할을 배분할 수 있는 리더십을 PR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지 능력인데요. 이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경험 구조와 역량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것을 같이 매칭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인데 구글 다움입니다. 구글 다움은 결국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다움이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2가지 단어를 뽑는다면 전문성과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문화를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일을 실행을 해서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소위 저는 간단하게 셀프 프레셔에 강한 사람이 구글 코리아에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성 쌤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원이나 해라. 예,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 숨겨뒀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 부산에 있는 해양대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1층에 있으면서 IBM 직원들을 잡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친구들을 뽑히거든요. 그만큼 직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친구, 그런 준비를 하는 친구가 합격하기 좋다. 그리고요. 아까 그 스텔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계 기업은 잡 디스크립션에 답이 대부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는다,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다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원할 때 나 바로 그게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에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지원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두 기업 워낙 자랑할 것도 많고 또 특징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키워드 직무 전문성, 그리고 4번째 키워드 조직 문화를 좀 함께 이번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태정쌤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조직 문화는 IBM이 외부에서 보기엔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대표적인 단어를 표현해 보자면 자율과 책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왔던 신입으로 들어왔던 간에 굉장히 강한 책임을 주고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원일 때 저는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였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안에서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을 제가 총괄 책임져야 돼요. 직급은 사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불렀느냐. 하드웨어의 이사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실장님. 가능합니까? 불러다가 제가 중간에 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사님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죠. 제가 한참 어린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익숙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는 직무 중심이에요. 직무가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면 그 역할이
그거면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 역할을 수행해내야 돼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외부 프로젝트를 나갔을 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IBK 프로젝트를 나갔었을 때 네. 네. 거기서 고객과 같이 팀 회의를 하는데 고객들은 부장님이 얘기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아무 말 못하고선 끄떡끄떡하고 적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급급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는 회의할 때 실장님이 말하는데 사원급에 앉아가지고 아 실장님 그거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면 낫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네. 같이 회의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 직원들이 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예. 네, 그리고 나와서 우리는 또 신나게 또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사이비종교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만큼 수평적이고 직무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굉장히 네. 괜찮습니다. 아, 몇 가지 사례로 그냥 모든 걸 정리해 버리셨는데 우리 스텔라 쌤, 구글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직무 전문성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글 코리아의 경우에는 사내 간 부서 이동, 커리어 개발 이런 것들을 매니저랑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본사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내 포털을 통해서 본사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TO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네. 그게 있을 경우에 인터뷰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하다가 뭐 구글 재팬이나 싱가포르나 미국 본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CDP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태성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계 기업에서는 일단 수평적 문화예요. 근데 저는 구글 코리아의 이제 한 가지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워라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워라블이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워라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구글 코리아는 수평적인 문화고 출퇴근 시간 이런 것도 아무도 누구도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상사가 있긴 하지만 상사가 보스의 개념이 아니라 어시스턴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포터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PM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워라벨, 즉 업무량은 너무너무 많다고 사실은 표현을 해요. 솔직하게 다들 말을 해요. 그만큼의 사실은 처우를 받아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 업무 시간과 이 경계선이 이제 없어질 정도로, 즉 이제 재택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자유롭게 내가 퇴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성 있게 업무에서 만족도 있게 이걸 한다라는 그런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뭐 영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스파이더맨에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일이 프로젝트가 좀 망가졌다거나 그랬을 때 예, 그럴 때는 사원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가요? 어떤 예. 식으로 책임지나요? 그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급여 또는 승진 이런 거에 영향을 주죠. 근데 반대로 책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무를 해냈어. 그러면은 사원일지라도 과장일지라도 굉장히 좋은 평가,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아까 급여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구글에 대해서 제가 있었을 때 과장급 젊은 30대 초반의 직원이 사장님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정말요? 그래요? 그만큼 직급은 낮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책임졌던 그 프로젝트가 잘 됐어. 그러면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뭐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공통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외국계 회사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능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어 능통성이 굉장히 요구되나요? 입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학 실력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채용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는 정도만큼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 코리아에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입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팀 내에서 소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80% 정도는 한국어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면접 때 있어서도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답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단계에 있어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입사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갈수록 이제 직급의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학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자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IBM 같은 경우에도 네. 입사 시에는 그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할 때 경험이라든가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뭐 자소서를 보고 평가했을 때 다 동일했을 때는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말씀하셨듯이 직무나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엔지니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글로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영어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발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크식 영어는 그닥 많이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인도식 영어, 중국식 영어, 남미식 영어 뭐 이런 것들 듣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문화 같은 것도 글로벌 기업에서는 일하기 위해서는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인도 친구들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인도에는 그 계급이 있어서 인도에서 IBM에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계급이 나름 그 브라만 계급 정도 예. 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압박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생각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그쪽의 문화도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예, 일을 하셔야 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다 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두 분 짧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정쌤. 예, 이 사연 주신 분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해외에서 본사에서도 근무하고 싶고 해외에서 일도 하고 그 공부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최적입니다. IBM이. 제가 있었을 때 예, 그 IBM에 있던 친구가 국내에서 하버드 MBA를 6명이 갔는데 그중에 2명이 IBM 출신이었어요. 네. 너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느냐 했더니 IBM 출신이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내부 지식 그 저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지식들도 알 수 있거든요. 공부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식을 높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IBM 같은 데 들어와서 그 사연 주셨던 분은 공부하고 그리고 조직에 그 적응해서 일을 해나간다면은 본인이 계획했던 거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IBM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스텔라 쌤도 체크 포인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하반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께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계 기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인턴이라고 하니까 쌤 거기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진짜 외국계는 인턴은 꼭 지원을 하라고 정말 신신당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계 기업은 정규직을 원래 채용을 잘 하지를 않고요. 네.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정말 열린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김혜성 컨설턴트,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